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항공사에서 가장 자주 질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는 롤플레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롤플레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른 항공사에서도 질문을 하고 또한 외국 항공사에서도 자주 질문하는 이 롤플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에 대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무난히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겪어보지 않은 비행기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는 이 롤플레이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롤플레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지,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플레이에 대해서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의 차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사실 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금은 소홀할 수도 있었고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롤플레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롤플레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와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자신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CS를 우선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롤플레이. 자, 이게 상황별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롤플레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항공기도요. 이륙하기 전에 상황과 그다음에 이륙하기 전에 다 준비가 마친 상황, 그리고 이륙한 후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륙한 후에 기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요. 기내 판매할 때에도 또한 다른 여러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항공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항공기 도착 전과 또한 도착 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황별로 롤플레이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별로 기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항공사의 그 기출 문제는 아니더라도요. 각각의 어느 항공사마다 특정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실제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상황별로 이제는 7단계, 해결할 수 있는 7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를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 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할 때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또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과 자세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플레이를 한 후에 이것을 통해서 또한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핌으로 인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플레이가 아무래도 어느 매체에서도 나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접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비행 경력을 통해서 또한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롤플레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플레이 정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설정하고 맡은 역을 연기하여 비슷한 체험을 통해 특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자, 롤플레이를 우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잘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연습해서 또한 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니면 실수를 좀 적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롤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공사에서 이렇게 롤플레이를 자주 질문하는데요. 이제는 롤플레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롤플레이가 어떤 것인지는 알았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서 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자주 이렇게 묻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장면이 보이시죠? 네, 클래스도 전혀 다릅니다. 비행기에서는요,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클래스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저비항공사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하나의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클래스에서도 다른 환경이 있고요. 또한 클래스별 교육을 받으면서 또한 다른 또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단거리를 갈 때랑 그다음에 중거리 갈 때랑 그리고 장거리 8시간 이상을 가는 구간을 저희가 장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갈 때의 또 상황이 다르겠죠. 비행기에서는요, 상황이 굉장히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 상황이거나 예식장이거나 카페 도우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많을 텐데요. 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기내는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중국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렇죠?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중국도 1시간이고 제주도 거의 50분이면 1시간인데요. 같은 상황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주를 가는 50분에서는요, 단지 음료수를 서비스를 하고요. 그렇게 짐이 많지 않은 승객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부산이나 이런 광주 같은 경우는요, 놀러 가시는 여행객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고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짧은 단순한 우리 제주나 부산 구간에서도 다른 승객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부산에 가시는 분들은 업무차 굉장히 빨리 일어나셔서 또한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무를 가시는 일이라서 조금 더 긴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짐이 많지도 않기에 원하시는 것도 단순합니다. 사실 음료수보다는 신문이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잠을 잤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많게 되죠. 그런데요, 이제는 제주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주를 여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십니까? 우선 챙길 것도 많죠. 예, 놀러 가려면 짐도 많이 챙기셔야 되고요. 네, 친구들하고 갈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 분위기가 우선 들떠 있습니다. 자, 부산에 사무 업무를 하기 위한 고객님과 자, 이제 제주를 여행 간다고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오신 여행객들, 사무 분위기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항공기입니다. 같은 기내에서라도 상황이 다르고 또한 승객마다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일본을 갈 때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기내식이라는 것을 또한 서비스하게 되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 바로 기대하는 게 기내식일 겁니다. 자, 그런데 50분에서요, 음료 서비스를 하기도 짧은 구간에서 자,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까지 1시간 내로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음료수까지 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 단순하게 놀러 가는 그때 제주와 지금 이렇게 중국을 갈 때 자, 손님들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곳을 갈 때는 어학연수로 가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책이나 무거운 짐들도 많이 갖고 타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가 이제 조금 달라질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입국 서류를 처음 보시는 고객도 있으시고요. 세관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세관 서류가 무엇인지,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자유화돼서 많은 승객들이 그 경험이 많으시지만 처음 여행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아까 그 단순하게 국내선 여행하는 것보다, 국내선 비행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네, 업무량이 훨씬 많아졌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승객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밖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고객이 이제 요청하는 바가 이제 승무원이고요. 승무원이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롤플레이를 어떤 것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제 하는지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단순하게 제가 조금은 잠깐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제 롤플레이가 왜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면접자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러이런 상황마다 다른 비행기와 다른 승객이 탑승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질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출 질문을 통해서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롤플레이는요, 승무원 교육 중에 나오는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뭐 모든 상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를 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승무원 교육생들끼리 머리를 맞대놓고 또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고 미리 연습하고 또한 승무원이 되어보기도 하고 승객이 되어보기도 하면서 자, 어떤 말을 승객들이 할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내용이기도 하고 교육 과정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결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승무원의 직업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많은 여행지를 놀러 간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승무원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승무원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좋아하고 맞는 답변일까요? 자, 승무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지 사실 놀러 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아마 여러분들 오래 버티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또한 300명, 200명의 승객이 갑작스럽게 탑승을 하여 다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답변을 통해서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롤플레이죠. 자,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롤플레이를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승객과의 갈등을 없애고 또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승무원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마냥 좋은 승무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승무원이란 무엇이겠어요? 승객이 원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것에 타당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좋은 승무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좋은 승무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좋은 대답을 또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이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회사의 상황별 대처 능력을 봄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과연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본인이 책임과 주인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지금 자질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요, 롤플레이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승무원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롤플레이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이 조금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에게 여러 능력이 있는가, 승무원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NCS라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국가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능력이 어떤 정도가 있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플레이를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 자, 롤플레이 답변을 통해서 면접관이 알아볼 수 있는 면접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그런 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관리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직업윤리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롤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능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지 않으시나요? 근데 실제로는요, 답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수년간 상담을 하고 또한 항공사 취업을 돕다 보니까 한마디를 했었을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떤 능력이 있겠다, 어떤 것을 잘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도 이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능력을 통해서 항공사 입사할 수 있도록 롤플레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5가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10가지의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인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직업, 어느 직무보다도 승무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승무원은 승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승무원이 질문하는 것보다도 승객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능력이 없다면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들어가는 정말 처음 중국을 그러니까 생전 태어나서 이제 해외여행 처음 하는 그 고객이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입국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입국 서류에 대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는 건데 우선은 영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승객이 영어 주소를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에 같은 경우는 영어 주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좀 잘 적어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묻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아니면은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실 때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다면 실질적인 예입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 되면 기내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는 게 이제 다반사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에어컨에 물이 녹으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물이 떨어져요. 승무원 여기 좀 도와주세요. 기내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을 한다면 과연 적절한 대응일까요? 아마 그 승객은 왜 물이 떨어지는지, 그 물이 떨어지니까 옷이 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승무원에게 묻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서로의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승객이 왜 물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건 평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십시다. 좋은 대처일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잘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혹시나 승객이 옷이 젖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또한 만약 젖었다면 빠르게 가서 티슈나 아니면 다른 담요라도 좀 들여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을 하나를 물었을 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한 그것을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질문의 요지를 잘 알고 듣고 있느냐. 자, 면접까지 질문을 하더라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질문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승객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듣고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에 있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은 이런 레포트 부분에서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이 롤플레이에서는 경청 능력 그리고 금방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승무원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느냐, 승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라는 언어 구사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빔밥이나 쌈밥을 대형 항공사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비빔밥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인들도 비빔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었을 때 비빔밥이나 쌈밥을 먹는 방법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들 한국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내식 서비스부터 그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질문하지 않고 영어로 묻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에어컨 물 때문에 있었던 일을 만약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대처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고 언어 구사력과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평소에도 여러분들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기보다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조교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게 실제적인 일을 닥쳤으면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자신이 경험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답을 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조교를 한번 일했다고 한번 치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 강의를 하시고 또 매우 바쁘시겠죠. 그리고 성적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조교에게 시킬 겁니다. 조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자, 이거는 언제까지 또 이거는 언제까지라는 아마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시간은 없는 상황에서 자, 상사의 그 질문과 또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시간 안에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여러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 이건 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주 있기도 하죠.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자, 윗 상사가 계속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카페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다른 봉사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봐줘, 이걸 꼭 해줘야 돼 라는 부탁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능력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방향성도 달라지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이런 일을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제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지 생각해 본 다음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금방 나에게 왔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긴박한 순위도 있고요. 중요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실 기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결했고 또 이런 순서로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기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시키시는 일도 있고 또한 위에 상사가 본인에게 시키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한다면 아마 이 롤플레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요.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 있고 또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처리를 해결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아까 같이 중국처럼 짧은 단거리 구간에서는 더욱더 어때요?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사고를 해야 되고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난처한 질문을 하자라고 해서 면접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과정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이 사실 승무원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그것을 얼마만큼 요구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행기에서는요. 엄청난 물적 자원을 관리를 해야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내에서는요. 늘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먹게 되는 기내식에 있는 도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그다음에 플라스틱 숟갈, 설탕, 그다음에 소금부터 시작해서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마시는 플라스틱 컵, 종이컵조차도 사실 거의 일회용이고 한 번 사용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사로서는요. 사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담요를 빼놓고는 사실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자리에 앉았을 때 머리 뒤에 붙이는 헤드레스트 커버라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일회용으로 버리고요. 여러분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보면은요. 기내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하루에 몇 편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편, 100여 편의 비행기를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200명, 300명의 일회용 물품이 사용되고 또한 그것이 비용으로 회사가 생각이 된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잘 않거든요. 기내식에서는 보통은 잘 조리된 음식을 데운 다음에 가열을 해서 식사를 드리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소금 후추가 그 커틀러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포크와 나이프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내식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200명이나 300명이 동시에 먹게 되고 하루에 100여 편을 이렇게 띄운다고 했었을 때 버릴 수 있는 소금과 후추는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묻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면 좋을까?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굉장히 매출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익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집안일을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물건 하나도 잘 아끼고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물건 하나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르바이트에서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고객에게 냅킨을 많이 드렸다거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말 한마디에 본인의 평소의 습관까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자, 다른 어느 직업도 시간적 제한, 시간에 따라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가 이륙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불만이 있으면 그 비행기 내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참 어렵겠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처음 신입이 된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자, 물건을 아껴 쓰는 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완벽하게 말씀드려서 고객의 불만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으로 이끌어야 될 시간적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사실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도 그 시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시간 관리 능력, 물전적 관리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 물적 자원 관리, 그리고 승객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두 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 그리고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원 관리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냥 끙끙 앓고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시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자, 혼자 일을 못할 때는 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선배님에게, 사무장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거나 혼자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을 했던 친구라면 사실 협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협력을 잘해서 협업을 통해서 시간 안에 그리고 갖고 있는 물건 안에서, 그러니까 기내에 한정된 공간이 사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한정이 돼 있죠. 비행기 문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 세 번째 자원 관리 능력이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 자꾸만 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했었구나.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을 해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었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잘 기억해놨다가 롤플레이에 직접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던 추상적인 답변보다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롤플레이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능력에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과 직업 윤리 되겠습니다. 자,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매일에 하나씩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팀워크라고 하면 같이 우리 대학생들은 같이 조별로 이렇게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 팀에서 아니면 그 조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어갔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리더십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님께 물을 이렇게 쏟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늘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를 한 겁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손이 미끄럽고 또한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물을 쏟았을 때 어떡하지? 그냥 마냥 계속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리는 승무원을 보면서 승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 정말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 자, 이게 비상 상황인데요. 비상 착륙이거나 비상 착수 이런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직무와 좀 다르게 비행기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움직이다가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 위기 상황 뭐죠? 갑자기 불이 난 거는 너무 과한 거고요. 터뷸런스로 인해서 산소 마스크가 갑자기 떨어지고 또한 승객이 아픈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급시 긴급하게 또 착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 물 하나 흘린 거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하고 망설이는 그 승무원이 과연 이런 비상 착륙 시에 나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그래서 리더십은 조금 타고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승무원에게 어쩌면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어떤 능력보다도 이런 리더십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능력은 승무원에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자신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요 또한 롤플레이가 조금 약간은 변화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자, 고객과 나의 문제, 그러니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물을 쏟았을 경우, 자, 고객에게 와인을 쏟았을 경우, 그다음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승객과 승객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승객들끼리의 싸움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승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승객들끼리 싸우는 경우입니다. 바로 식사 후에 리클라인이라고 자, 의자를 뒤로 젖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승객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처럼 앞뒤 좌석의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좌석 간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면 뒤로 젖혔을 때 뒤에 승객이 곤란하게 되죠.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자, 언제 이렇게 뒤로 리클라인 하는 것은 자, 안 될까요? 이륙 시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 시에는 원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에도 원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르셔요. 오늘 처음 비행기 타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젊은 승객이 뒤를 쫙 젖혀서 영화를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승무원을 부르시면 괜찮겠는데 앞에 승객의 의자를 쿡쿡 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앞에 있는 젊은 승객 기분 나쁘시겠죠? 자, 기분 좋게 우리 젊은 승객이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자, 여행을 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짐도 싸웠는데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자를 쿵쿵 치면서 소리까지 지릅니다. 화가 나면서 싸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승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승객끼리 싸움이지만 고객도 잘 모르셔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승객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객과 승객 사이의 싸움, 그다음에 난동, 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롤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무원이 말려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설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사와 나의 갈등, 그리고 회사와의 갈등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두 분이 싸움을 중지하고 서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또 비행기의 여행을 계속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승무원의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서비스 능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특강을 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통 승무원은요, 한 존이라고 합니다. 그 한 존에 50여 명의 승객을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객이에요. 300명이라고 해도 사실 엄청난 숫자로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탑승을 하셔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서비스를 하면 아마 긴장감이 넘치실 거예요. 자, 늘 이렇게 휴가가 많고 또한 6월부터 시작되는 휴가 때면 엄청난 인원이 지금 인천을 통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죠. 뉴스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승객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나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승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만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감도 되고요. 더 사실 놀러 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때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열심히 일하는 승무원이긴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시키십니다. 자, 특별히 가족여행을 많이 가는 괌여행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아이들이 많은 가족들은요. 콜라, 그다음에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수부터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문득 통로에서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좀 치워주세요. 자, 기내식 다 먹었으니까 치워주세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모 승무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손이 2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주문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 좀 치워주세요. 제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 여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승무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손님, 제 손이 2개입니다.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승객으로서는 어떻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갈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승무원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감정 폭발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절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않은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쩌죠? 제가 다시 한번 와도 될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치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치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을 단순하게 바로 한마디를 합니다. 손이 2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승무원들은요. 감정 노동의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자기를 쳐다보고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오늘 그 하루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만석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만석이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주문을 하시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 고객님 앞에서 그 한마디가 사실 그냥 우연찮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고객의 불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서비스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도 모두가 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승무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서비스 능력은요, 어려운 상황을 하나를 던져놓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접자가 이후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직업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그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주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이 비행기에서 반드시 이 일을 마치고 또 안전하게 착륙해서 승객이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관여된 일을 하고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임무에 힘들더라도 마쳐야 될 겁니다. 뉴욕을 여행을 하면요, 14시간 정도의 시간을 걷게 됩니다. 사실 앉아있는 승객들은요, 그 14시간 시간을 영화를 보면서 기내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승무원은 그 14시간 동안 정말 지구 반바퀴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성실과 정직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느 직업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한 주인의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이 비행기가 내가 주인이고 또 내 승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승무원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승무원이어야 되고요. 또한 승객이 아플 때 간호사처럼 의사처럼 해야 되는 부분도 승무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긴급 착륙을 하거나 비상 착수를 했을 때 내 몸이 아니라 승객을 먼저 살리고 승객이 먼저 탈출을 도와야 하는 직업이 바로 승무원의 직업이기에 어느 직업보다 책임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여러분 롤플레이는 정말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한 얼마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업을 이해하신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능력,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또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능력이 다 보일 겁니다. 자, 실제 상황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년 이후 항공사별 기내에서 실제 승무원에게 의한 승객 피해 사례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께서 직접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있으나 조금 비밀 관계로 대외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진에어와 또한 다른 항공사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승무원에 의한 승객 피해 사례가 어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내 서비스 중 승객 무릎과 서비스 카트 충돌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부주의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급하게 또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 내에 움직여야 되는 승무원으로서는 움직였으나 어떻게 됐죠? 기내에 앉아 계시는 승객과 움직이는 기내식을 이렇게 저희가 날라야 되는 그 100kg의 카트가 부딪힌 겁니다. 굉장히 아프셨겠죠. 자, 이 일 이후로 병원비, 그다음에 MRI 촬영 비용, 그다음에 병원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신 거에 대한 휴업 손해를 물었습니다. 또한 승무원이 물을 어떻게 해요? 승객에게 드리는 과정에서 팔과 목으로 따뜻한 게 아니라 아마 뜨거웠을 겁니다.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발생으로 인해서 자, 회사에게 컴플레인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승무원이 들고 있던 가방, 어떤 물건이 있겠죠? 그쪽에서 같이 가볍게 부딪혔는데 승객의 가방에 뭔가 흘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얼룩이 묻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말했고 그거에 대한 가방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또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른 항공사도 한번 볼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기내 카트 충돌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객 화상, 그리고 또한 기내 카트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기내 카트끼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과 충돌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앉아있는 승객으로서는요, 무릎이 가장 다칠 우려가 높고요. 발도 사실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지 않게 움직이게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그 통로에서요, 승객이 어떻게 다치지 않게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게 안전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승무원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에서도 객실 통로에서 승무원에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었다. 발톱이 부러지는 부상이 있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표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에게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나 회사 피해가 있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부분을 미리 연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수는 늘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업인으로서 승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수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도 능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을 잘 해결하고 불만이 아니라 만족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승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자들은 이런 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롤플레이의 중요성, 이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